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비치로넥스텍 관련 자료들을 지금 펼쳐놓고 있는데요. 와, 2025년 12월 3일 바로 오늘자 주가 차트가 정말 압권이네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불과 2주 전만 해도 2만 원이 넘던 주식이 9천 원까지 그냥 곤두박질 치더니 오늘 하루 만에 20% 넘게 폭등했어요. 그렇죠. 이건 뭐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수준인데요. 오늘은 이 드라마 같은 주가 변동 뒤에 숨어있는 비추로넥스텍,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도대체 뭘 하는 곳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열광과 공포로 오가는 걸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열광과 공포 사이의 거대한 간극에 대한 거예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은 비추로넥스텍이라는 기업이 가진 두 개의 얼굴, 그러니까 양면성이거든요. 두 개의 얼굴이요? 네. 한쪽 얼굴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심장을 만드는 그야말로 국가대표급 첨단 기술 기업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른 쪽 얼굴을 보면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는, 재무적으로는 좀 위태로워 보이는 기업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대화는 이 두 얼굴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모습에 더 가까운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추적해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얼굴, 국가대표급 기술기업이라는 정체성부터 시작해보죠. 사실 우주항공 부품 회사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뭘 만드는 곳인가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75톤급 및 7톤급 액체 로켓 엔진 연소기예요. 연소기요? 단어가 좀 어렵네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로켓이 하늘로 솟구칠 수 있게 불을 뿜어내는 핵심 부품, 말그대로 로켓의 심장을 만드는 거죠. 로켓의 심장이요? 아,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핵심 중에 핵심 부품을 만든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업 포트포리오를 보면 거의 SF 영화 수준입니다. SF 영화요? 네, 태양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만드는 국제핵융합 실험로 ITR 프로젝트 있잖아요. 아, 네네, 들어봤어요. 거기에 참여해서 1억 도가 넘는 플라즈마를 가두는 장치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요. 물질의 근원을 탐구하는 방사광 가속기 같은 거대 과학 장비에도 이 회사 기술이 들어갑니다. 와, 단순한 부품 회사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 기술 R&D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플레이어 중 하나라고 봐야죠.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누리호, 핵융합, 가속기. 그런데 이런 기술력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뭐 좋은 기술 가진 회사는 많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여기서 핵심은 진입장벽과 대체 불가능성이에요. 진입장벽? 네, 액체 로켓 엔진이나 핵융합로 부품 같은 기술은 어지간한 의지와 자본만으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유럽 정말 극소수 국가만 제대로 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즉 비추로넥스텍은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과 미래 에너지 전략이라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에 공급망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예요. 그 말씀은 만약 이 회사가 잘못되면 단순히 한 기업이 문 닫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 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답니다. 그만큼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와,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를 볼 때는 단순히 분기별 실적 숫자 너머에 있는 전략적 가치를 함께 봐야만 그림이 완성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시장은 때로 그런 거창한 가치보다는 당장의 공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주가 움직임이 바로 그 증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국가 전략의 핵심이라는 회사가 불과 2주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는 건 시장이 뭔가에 극도로 불안해했다는 증거겠죠. 11월 21일에 25,500원이었는데 12월 초에 9,02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이건 뭐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패닉셀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포스러운 하락이었을 거예요. 네. 자료에서는 그 원인으로 전환사채, CB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는 우려나 진행 중인 국채과제 일정이 일부 지연됐을 거라는 추정을 제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좀 표면적인 이유에 가깝다고 봅니다. 표면적인 이유라면 그 밑에 깔린 진짜 불안의 원인은 뭔가요? 바로 이 회사의 두 번째 얼굴, 돈을 못 버는 현실이죠.
이 불안감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벌어진 일을 먼저 보죠. 네. 그렇게 폭락하던 주가가 오늘 하루 만에 20.66% 폭등하면서 11,390원으로 마감했어요. 거래대금도 1,830억 원이나 터졌고요. 네. 그래서 더 혼란스러운 거죠. 대체 누가 이 공포의 한가운데서 주식을 사들인 건가 하고 수급 데이터를 봤더니 답이 너무 명확하더라고요. 그렇죠. 개인이 15만 주 이상을 던졌고 외국인이 그걸 고스란히 16만 주 이상 받아냈어요. 이건 시장의 두 가지 다른 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장면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의 공포라는 초단기 시계로 움직이면서 손실을 확정지은 반면에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래의 가능성이라는 장기 시계로 보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미래를 쇼핑한 셈이에요. 쇼핑을 했다. 네, 같은 회사 같은 날인데도 어떤 시간축에서 보내냐에 따라 행동이 180도 달라진 거죠. 오늘의 급등은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가격은 공포가 만든 비이성적인 가격이다라고 판단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기술적 반등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외국인이 잡았다는 건데 그들은 칼날 아래에 있는 회사의 두 번째 얼굴, 즉 재무 상태를 보고도 잡을 만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의 실제 살림 사례가 어떤지 들여다봤는데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건가요? 2024년 기준 매출액이 303억 원인데 영업손실이 140억 원이라고요? 네, 잘못 보신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46.3%죠. 와, 이건 거의 제품 두 개 팔 때마다 하나 값을 고스란히 손해보고 있다는 계산인데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돈은 왜 이렇게 못 버는 거죠?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자 시작이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걸 스왓 분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네. 강점, 스트렝스는 방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죠. 그렇죠. 하지만 약점, 위크니스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바로 이 지속적인 적자 구조와 높은 국채과제 의존도예요. 아, 국채과제 의존도? 네. 아직 스스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했고 정부 과제 수주 여부에 따라 매출이 널뛰기를 하는 거죠. 이 회사를 한 문장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 회사는 마치 세계 최고의 F1 엔진을 만들었지만 아직 그 엔진을 얹을 차체도, 타이어도, 심지어 운전할 드라이버도 구하지 못한 팀과 같아요. 아하. 엔진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지금 당장은 차고에서 돈만 쓰는 애물단지인 거죠. 시장은 저 엔진이 결국 우승컵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와 저러다 팀 전체가 파산할 것이라는 공포 사이에서 매일같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와. 최근의 주가 폭락과 폭등은 바로 그 줄다리기의 결과물인 셈이죠. F1 엔진 비유 정말 와닿네요. 그럼 이 팀, 이 적자 구조를 깨고 F1 레이스에 나가 우승할 계획이 있긴 한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이 숫자만 보면 미래 계획이고 뭐고 당장 생존이 가능한가 싶은데요. 자료에 보니까 2027년 흑자 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던데 이게 좀 장밋빛 꿈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에요. 당연히 회사도 그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핵심은 체질 개선입니다. 체질 개선? 네. 지금까지는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 즉 관급 사업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면 앞으로는 여기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정부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이군요. 그럼 어디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거죠?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민간 우주 발사체 시장이에요. 스페이스X처럼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으니 이 시장에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아, 민간 시장. 둘째는 핵융합 발전 시장, 셋째는 수명이 다한 원전 해체 시장이에요. 모두 이제 막 시장이 열리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들이죠. 특히 자료에 나온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 처리 사업 같은 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그런데 이런 신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할 텐데 지금도 이렇게 적자인데 괜찮을까요? 그래서 코스닥 상장을 한 거죠.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대부분 R&D 투자와 생산시설 확충에 쏟아붓겠다는 계획이에요. 아, 상장 자금으로. 네, 실제로 전체 직원의 44%가 연구개발 인력이라고 하니 R&D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지금의 적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논리인데 이제 시장은 그 투자가 정말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이네요. 우주항공, 핵융합 이런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성장성의 한계
그러니까 정점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에 우주항공청 KSA 예산 확대나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정책적인 순풍도 불어주고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스페이스X 같은 거대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비추로 넥스텍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거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아, 경쟁이 아니라 협력 구조로? 네, 우리만의 강점을 가진 부품 공급자로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죠.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토록 뜨거운 감자인 비추로 넥스텍,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은 접근 전략이 아주 중요하죠. 자료에서 제시한 투자 의견의 핵심은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트레이딩 바이예요. 단기 트레이딩? 네,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 현재 이런 엄청난 주가 변동성을 파도 타기처럼 활용하자는 전략이죠. 오늘 20%나 급등했으니 섣불리 추경 매수하는 건 위험하고 조정을 기다리라는 조언이네요. 구체적인 가격까지 제시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추천 매수가는 1,500원에서 1,800원 사이, 일찰 목표가는 13,500원. 이건 이번 급락폭의 각 절반 정도를 기술적으로 되돌리는 수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절가는 9,400원. 이전 저점이 무너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라는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이 전략은 지금의 주가가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2027년에 정말 흑자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는 순전히 수급과 투자 심리라는 파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인정한 접근법이에요. 이 파도를 잘 타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라는 거죠. 만약 당신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기업의 F1 엔진이 우승할 거라고 믿는다면 봐야 할 것은 전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추천 매수가나 손절가가 아니라 이 회사가 분기마다 발표하는 실적에서 정말로 민간 수주를 따내고 있는지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동행해야 하는 훨씬 더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하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봐야 할 것 같네요. 비추로 넥스텍은 누리호의 심장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졌지만 아직 그 기술로 돈 버는 법을 증명하지 못한 미래형 기업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네. 최근의 주가 폭락과 폭등은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하루아침에 변해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극단적인 공포와 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고요. 맞아요. 오늘 이 분석을 들으면서 당신은 무엇을 보셨나요? 누군가는 재무제표의 붉은색 적자 숫자를 보고 저렇게 위험한 회사에 어떻게 투자해? 라며 거대한 리스크를 봤을 거예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반면 다른 누군가는 이제 막 열리는 우주시대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이렇게 쌀 때가 기회다 라며 엄청난 기회를 발견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둘 다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청취자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이 있다면 뭘까요? 이 기업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전략 기술에 투자하는 것과 재무적 안정성이 숫자로 명확하게 검증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 당신의 투자 철학은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나요? 피치로 넥스텍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을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아주 흥미롭고 또 중요한 거울이 되어줄 겁니다.